새로운 영역, 매집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 트위터, 현재는 X. X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연히 나는 무조건 죽기만 하면 나중에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나한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먼저 매집의 영역에서는 정확한 개념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중요하냐, 분할 매수하고 매집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눠 산다는 의미에서 분할 매수하고 매집하고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한하다, 시드가 유한하다 라고 보셔야 되고, 매집은 시드가 유한하면 안 돼요. 마르면 안 돼. 일단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하든 저평가 매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매집에서는 시드가 마르면 안 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한 3번, 4번에 나눠서 산 다음에 나는 매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매집이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구분을 해야 되냐, 구분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 때 얼마를 쓸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게 명확해져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매집할 때마다 10만 원씩 매집을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되겠죠, 시드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매집이 아니라 분할 매수가 된다. 그 차이점부터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밖에 없던 200만 원밖에 없던 내가 진짜 시드가 마르지 않고 계속 매집해 나가려면 얼마가 적당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2, 3만 원 정도는 한 밥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뭐예요? 매번 매집할 때마다 2, 3만 원을 매집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만 원씩 매집을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매집에 대한 차이점, 그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종목에 따른 매집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안 그려봤나 봐. 이상한 매집 형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를 어디서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모았더니 진짜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삼성전자를 매일 1,000원씩 적립해서 한 주 가격이 되면은 한 주씩 모아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투자인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를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1,000원씩 적립을 해.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10년이면 얼마야? 36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 360만 원을 모았어. 근데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가격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000%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1000%. 근데 이 사람은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샀기 때문에 중간 정도야. 그럼 한 500%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60만 원이 10년 동안 500%가 올랐어. 그럼 얼마가 돼요? 3,600만 원. 그냥 빼기 덩강 해도 1,8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10년 뒤에 1,800만 원을 벌었다? 어때요? 10년 동안 해서 투자해서 1,800만 원 벌었다고. 돈은 벌었지. 경제적 부를 얻었나요? 이게 뭔 헛수고예요, 이게. 이해를 못한 거야, 그게. 막무가내 그런 삼성전자가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코인에선 다를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00원씩 사기.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얘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정해야겠죠. 내가 매달 산다고 해도 어떤 거는 3일에 사고 어떤 거는 뭐 30일에 사. 그러면은 들쑥날쑥 하다가 일정하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날짜를 정해야 돼요. 뭐 매월 1일. 그리고 1,000원씩 적립해봐야 그게 안 되니까 월급의 거의 70%,
대형주니까. 안전한 만큼 오를 수 있는 갭이 적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적립식으로 매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금 붙듯이.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대형주는. 테슬라는 뭐 다를 것 같아? 테슬라가 지금 작은 주식이에요? 기존에 올랐다는 걸 보면 안 되지.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테슬라가 그때는 대형주가 아니었고 지금은 대형주고, 매집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떨어졌기 때문에 또 산다. 분할 매수인지 매집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계속 산다고. 테슬라 같은 것도 성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월급의 한 70%를 매달 똑같은 식으로 적립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도 테슬라가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나마 이제 성공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폐될 확률이 적은 대신에 오를 수 있는 갭이 적다고요. 상대적으로. 그게 대형주의 특징이에요. 왜 펀드 상품이 그렇게 나오겠어?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분할 매수인지 매집인지 구분도 안 돼 있고, 적립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것도 어떤 거죠? 시드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한하게 끝까지 가는 형태인 거예요. 적립식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대형 종목이라면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줍줍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또 뭐 산다, 이것도 그렇게 돈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평가 매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평가 매집. 저평가를 지금 대형주 매집하듯이 그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되나요? 망해. 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어때요? 10개 중에 8, 9개가 상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적립식으로 해. 한 달에 막 월급을 막 70% 이상씩 때려박으면서 그리고 적립해 나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다양하게 까는 거야. 종목도 다양하고 테마도 다양하게 쫙 깔아야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매집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막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오바잖아요. 사실 10종목이면 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1,000원씩 모아간다. 차라리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상 1,000원은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식사할 정도의 돈, 또는 친구랑 술 마시는 정도의 돈,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이런 돈은 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 정도 금액으로 매집해 나가는 거야. 그게 적당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친구랑 밥 먹을 때 한 10만원 정도는 써. 그럼 10만원 하는 거고, 실제로 투자해 나가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큰 개념으로 밥 먹자 술 먹자 매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평가 매집을 할 때 여러 종목을 쫙 깔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매집을 하냐?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들이 매일 그 매집을 해나가면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그때 멈추면 돼요. 더 이상 매집을 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나씩 씨앗을 심어 나가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매집을 했어. 마이너스네? 매일매일 밥 먹자 술 먹자 하면서 매집을 해나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그 A라는 회사는 그냥 냅둬.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라는 회사를 하고 C라는 회사를 하고 그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씨앗을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개면 10개 다 성공하길 바래. 근데 이 영역은 애초 자체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역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한 만큼 다 성공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초 자체의 영역이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러분들이 한 100개 종목을 했다고 가정하에 다 성공 안 시켜도 돼. 거의 뭐 한 개만 테슬라처럼만 돼도 다 멘징이 되거든.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주식으로 말고 이제 코인으로 치면 더 수월하잖아.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그런 해외 거래소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묘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 단위도 1달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0.000000004달러 막 이렇잖아. 그런 게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10만 %, 100만 %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던 게 어떤 거야? 뭐 시바코인 이런 거라니까?
그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두세 개만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부를 이룰 수가 있다. 특히나 정말 리스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을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에다가 미쳐가지고 막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코인판에서? 예전에 그 페페 있잖아. 페페 날라가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집단에는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막 몇 억씩 때려 박는다고. 당연히 그게 마이너스 돼도 안 이상하지. 물론 페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런 매집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몇 억씩 때려 박는 게 맞아요? 몇 억 돈을 투여를 한 게 몇 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왜 그렇다? 매집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전략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방식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수많은 민코인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돈이 많아도 그냥 야 밥 먹었다 술 먹었다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정 여유롭다면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에 대한 이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이브리드 매집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멤버십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매집 이야기 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